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게 쌓였다 그러면 절대로 탈선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기르면서 이래저래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이것은 스스로 지어온 인과의 화살이 되돌아오는 현상이에요. 인과란 것은 깜깜한 밤에도 관역을 분명하게 맞춥니다. 그냥 내 배로 낳아서 던져놓으면 아이가 큰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절대로 아이는 그렇게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많이 안아줘야 합니다. 왜 많이 안아줘야 하느냐? 그것도 심장이 있는 쪽으로 많이 안아줘야 하는 이유는 이 뇌라는 것이 뇌의 세포는 1억 5천입니다. 그 뇌의 세포가 자랄 때는 1살에서 5살까지 다 자랍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소중한 시기에 아이를 아이답지 않게 키우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는 것이 좋고, 또 안아주기 힘들면 업어라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이 유모차를 구해가지고 그걸 합니다. 이 유모차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는 도저히 사용해서는 안 될 도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이를 너무 많이 흔들다 보면 정서가 불안해져요. 정서가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아직까지 내가 다 발달되지 않은 아이를 끌고 이 길에다 다녀봐요. 우리나라 이 도로가, 도로 사정이 그런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그만큼 되질 않았습니다. 유모차는 어디서 다녀야 하느냐? 지금 우리 방같이 저런 큰 방 안에서는 다녀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이 집에 문턱이 있죠. 그러나 홍콩 쪽만 하더라도 문턱이 없습니다. 아마 문턱이 없는 집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 집 안에서는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덜커덩 하면 그것은 바로 내 직결이 됩니다. 그럼 정서가 불안해지고 감정이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밖에 찾을 수밖에. 그리고 옛날에 안아주고 업어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키웠던 사람들은 인간성, 인간됨됨, 이것이 그렇게 흐트러지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육아법, 새로운 그런 그 법에 의해서 길러졌던 아이들은 왜 정서가 메마르고 집을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또 자기 혼자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히 엄마 그러면 칭얼대면서 안아달라고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어머니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인정사정 없이 뚝 잘라놓습니다. 참 그 안타까운 부분이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이 안아줘야 합니다. 팔이 아프더라도 오히려 아이 가지고 운동하면 됩니다. 살짝. 그 다음에 요즘은 이 젊은 엄마들에게 너무 적응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낳은 어머니가 길러야 합니다. 흔히 아이를 식모 또는 파출부 또 다른 친척 이렇게 맡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 학교 갔다 와서 안 그래도 외출해서 들어와서 집에 어머니가 없을 때 그때 설렁한 마음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대단하게 설렁합니다. 요즘은 그 설렁한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더 가속되어 가지고 냉장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더 찹잖아요. 그 차원 음식까지 더 먹어야 하니까 설렁한 마음에 설렁한 육체까지, 차원 육체까지 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를 존경하겠습니까? 결코 존경할 수 없어요. 그 집에서 길러야 하고 아이는 자기 집에서 길러야 하고 되도록이면 식모나 제3의 손에서 기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아이가 자는 방에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왜 꺼서는 눈 뜨고 나면 깜깜하면
누구든지 불안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안심을 가져와요. 밝으면 마음이 편하고, 보통 이 스포크 박사 이론대로 하면 아이는 다른 방에서 재워라 그럽니다. 왜? 어머니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머니가 자다가 팔을 거거나 다리를 거해서 아이가 질식사할 수 있다. 이래서 어머니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재워라 그러는데, 이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야만인들이.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바로 감성으로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을 직감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신생아 태어나가지고 친척이 안아줬을 때 그 형제가 안아주더라도 웁니다. 그러나 엄마 손에 오면 그냥 편안해져요.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왜 그러느냐?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직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는 1살에서 5살까지 그 뇌가 다 자라기 때문에, 감성이 뇌가 자라기 때문에 그때 원만하게 도와주는, 그 뇌를 잘 자라게 도와주는 일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육체를 길러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자리를 길러주는, 인격체를 길러주는 일, 이것이 어머니가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좋은 일인데, 아이를 다른 방에서 재우는 일, 이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깬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머니로서 달게 받아야 할 그런 즐거운 일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봐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최저 5살 정도까지는 같이 자는 것이 좋습니다. 5살 정도까지. 예, 그만큼 아이를, 뇌의 발달이 다 될 때까지 자는 것이 좋고, 잘 때는 그냥 재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재워야 하느냐? 엄마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 책을 읽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절대로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텔레비를 켜놓거나 이것은 금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동아일보에 보면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클링턴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 힐러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아교육학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것도 백악관에서. 유아교육이 미국에서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의 기술보다도 더 빨리 발달되어야 하는 것이 유아교육이다. 거기서 기껏 도출해낸 것이 무엇이냐? 아이에게 텔레비를, 라디오를 듣게 하지 말라. 단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동화책을 읽어주라 그랬어요. 아이는 지금 말을 못 알아들어요. 특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구에서 발달된 유아교육은 기껏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옛날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이것도 좋지만은 무엇까지 해줘야 하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주십시오. 자는 아이에게 안아줄 때도 꼭 이 연부를 해주십시오. 그럼 감성이 자라는 겁니다. EQ가 자라는 겁니다.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마음씨가 넉넉한 사람이 자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을 기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보석, 그것도 값진 보석은 아주 비싸잖아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인간을 길러낸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잘 때 어머니가 연부를 해준다 그러면 그 이상 어머니를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믿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때. 정말 무한한 대화, 이야기 아무리 해줘봤자, 책 읽어줘봤자 다 모자랍니다. 딱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연불 한마디만 해준다 그러면 그 속에는 무진장한 보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그 연부를 해주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절대로 다른 방에 재우지 말고 한 방에 자면서 그걸 하고, 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역시도 산골 스님이 시정도 모르고 아이도 낳아보지 않고 길러보지 않아가지고 저런 철딱 스님 없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어린 아이 꼭 기저귀를 채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 기저귀 아이의 정신적인 건강에 얼마나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신생아는 하루에 30차례 이상 소변을 봅니다. 30차례 이상. 이 기저귀가 어린 아이에게 80%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부분이 일본에서 다니구치 선생이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5년간 유아교육을 연구를 했는데 무려 6개월 동안 스스로 기저귀를 차고 살았다고 그래요. 기저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기저귀가 일본에서는 과학 특허 발명품으로 그걸 해가지고 우리나라 아가방에서 수입을 하려고 가져오고 난 뒤에 한국에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러나 자기는 국제 그거에 제소하지 않았노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히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모조품이지만은 나와 있습니다. 종이 기저귀가 80% 우리 이 어린이들에게 신생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제 조선일보를 보면 아기 기저귀를 늦게 갈아 끼워가지고 아이의 이 사타구니가 짓무르거나 피부병이 유발된 경우에 대해서 아마 자세하게 보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신문도 저로서는 꼭 스크랩 해 놓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피부만 문질러지는 피부병만 유발된다는 사실만 그랬지 마음이 멍든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스님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 아이를 기저귀를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솔직히 옛날에는 기저귀 없이도 다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기르면서 이 기저귀는 꼭 필수품입니다만은 그러나 좀 부지런하게 그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재 기저귀는 50%의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소변을 보고 있는 본 상태에서 그 본 축축한 것을 내가 지금 차고 있다. 내가 지금 대변 본 것을 내가 지금 끼고 있다. 그 다시 그 하려고 그러면 대변을 그 한다. 소변을 하려고 그러면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대변이 소변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까지 이런 거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가 발명한 것을 하면 좋다. 그것도 20, 30%의 스트레스는 받는다. 아무리 기저귀가 뽀송뽀송하다 손치더라도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채우지 말라. 기저귀 사용하지 말라. 안 채우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 그러면 하루에 몇 차례 소변, 대변 받아내는 거, 그게 뭘 어렵나, 이게. 한 2년간 노력하면 되는데. 예. 그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저도 솔직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동생들이 방에서 운목에서 아랫목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 많이 채워냈습니다. 예. 제가 했다고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 기저귀를 없애는 것이 제대로 인간의 감성, 인격체가 자랄 수 있는 제일 근본이 바로 이 기저귀입니다.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흔히 소변 대변을 보면 이놈 자식이 또 똥 쌌구나 또 오줌 쌌구나 하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만 그것은 아주 건물입니다. 아주 건물이에요. 소변을 해서 시원하겠구나 똥을 넣어서 아주 좋겠구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어떤 수치심이나 다른 마음에 어떤 부담도 없이 대변 소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변비가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또 소변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병 중에 제일 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 대변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른다. 예. 이것은 아주 잘 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생각이 되도록이면 채우지 않는 것이,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르는 것이 제일 현명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리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어린아이에게는 그 생명체 그 자체를 존경할 따름이지, 화내는 대상이거나 화풀이의 대상이거나 욕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인간성을 멍들게 하는 겁니다. 인간성을. 이 다니구치 선생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V 되는 전기를 우리는 망가뜨려가지고 100V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는 1000V로 이 전기의 영향이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망가뜨려서 100V의 영향밖에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이 현대 젊은이들이 아이를 기르는 육아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 안으면 그대로 간식 하나 만들 때도, 우유를 젖을 줄 때도, 어떤 보조식을 줄 때도 꼭 염불하는 마음으로 염불해 가면서 아이를 기르고, 절대로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욕하거나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인성을 멍들게 하기 때문에, 흔히 어린 아이들이 짓궂어 가지고 별별 그걸 다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예를 들기를, 냉장고를 열어 가지고 계란이 있으니까 계란을 자꾸 톡톡 깬다 이겁니다. 보통 그 어머니들 보면 하나 깨고 둘 깰 때는 아이고, 예? 이뻐서 그냥 보지만은 3개, 4개 깨면 야단칠 겁니다. 그러나 계란 그 다 깨봤자 몇 개냐 이겁니다. 깬 거 그대로 또 다시 담으면 설 수 있는데, 다 깰 때까지 한번 놔둬 보라 이겁니다. 10개 모자라면 또 10개를 한번 깨라 이겁니다. 그 모자라면 다시 10개까지 갖다 놓으면 더 안 깬다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짓 안 해요. 만약에 그것을 중간에서 야단치거나 막아버리면 그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면 다음에 어머니 몰래 또 합니다. 벌써 비껴가기 을 배워요. 여러분들 풀 한 포기도 이래 날아가 보면 위에 돌이 있으면 샛노랗게가 옆으로 납니다. 똑같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길러줘야 합니다. 단 물꼬만 잘 터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방향만 잘 잡아주면 아이는 육신은 크게 되어 있고 감성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는 그 도움은 누가 줘야 하느냐?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어른들이 젊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좋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래저래 아이를 멍들게 키워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 청소년 문제가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도 보통 한 달에 몇 건씩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듣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로서는 이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특히 불교식 유아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달에 5세 미만 아이를 부처님에게 기시키는 부교식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올가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5살 미만 아이가 뭘 알아서 그네들에게 부처님의 삼기계를 받게 했느냐? 바로 이 인성이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는 진리의 품에서 정말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길을, 근본 씨앗을 심는 입장에서 저는 그런 일을 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저 이야기 듣고 나면 저 스님이 할 일 없이 저런 것까지 생각 다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저 한 이야기 꼭 귀담아 들었다가 집에 가서 며느리나 딸, 그 누구에게도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법회 때는 역시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 사람이 태어나게끔 하는 일, 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훌륭한 자식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는 이라 그러면 다음 6월 초하루날 법회에 꼭 와서 이야기만이라도 듣고 가주면 좋겠다고 그렇게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6월 초하루날 법회는 태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또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은 필요 없으니까 안 와도 되겠네. 또 우리 남자들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훌륭한 자손을 두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연만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렇기 때문에 다음 6월 초할 날은 태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